한겨울, 음식을 먹고 몇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참을 수 없이 배가 아파오고 구토와 설사가 동반됩니다. 급하게 병원을 찾아가니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한여름도 아닌데 식중독이라니 갸우뚱합니다. 식중독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식중독은 단일 요소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즉 원인이 되는 미생물이나 유독물질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위장병과 신경장애 등의 중독 증상을 총칭해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미생물이나 유독물질을 따로 섭취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했을 때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식중독 사례는 경미하지만 심각한 경우 탈수 증상, 발열, 의식장애,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은 음식과 물로 인해 발생하는 특징 때문에 단체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인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유사한 질병이 발현되는 경우를 집단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식중독은 병균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여름철에만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름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2023년 식중독 월별 발생 현황을 보시면 7월, 8월, 9월에 많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겨울철인 12월, 1월, 2월, 3월에도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식중독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날씨가 추워졌는데 식중독균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답은 계절마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계절마다 주로 발생하는 식중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봄에 주의해야 할 식중독으로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플린젠스균 식중독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설사와 복통이고 다른 식중독과 다르게 발열과 구토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류 등은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조리하고 보관할 때엔 여러 개의 용기에 담아 5도 이하에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보관된 음식은 75도 이상으로 제가열에 섭취해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름은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는 계절이라 종류가 많은데요.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 캠필로박터균, 포도상구균, 장티푸스가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묽은 설사, 복통, 구토, 피로, 탈수 증상이 있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른 식중독도 마찬가지지만 조리하기 전 손 세정제 등을 이용해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합니다. 또한 가금류, 수산물, 육류 등을 세척할 시에는 날로 섭취하는 채소, 과일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칼과 도마도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세척 소독된 채소, 조리된 음식 등은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면 안 되고 가열 조리 음식은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해야 합니다. 가을에 자주 발생하는 식중독으로는 살모넬라, 황색포도알균, 장염비브리오, 콜레라 병원성 대장균, 이질, 캠필로박터, 열시니아 등이 있습니다. 다른 식중독들과 마찬가지로 주요 증상은 구토, 설사, 복통이고 발열,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방 방법들은 다른 식중독과 동일하나 가을이라는 계절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선선해진 날씨를 믿고 상온에 방치한 음식을 섭취해서 식중독이 발생합니다. 상온에 보관한 음식은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그보다 길어지면 냉장 혹은 냉동 보관을 해야 합니다. 겨울에 자주 발생하는 식중독으로는 그 유명한 노로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생굴이나 생선회를 먹어서 자주 생기는데요. 꼭 굴이나 어패류가 아니더라도 감염된 식품이나 음료를 섭취해도 노로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설사, 구토, 복통, 오한, 발열이 있습니다. 예방 방법으로는 다른 식중독과 같이 손을 잘 씻고 음식을 익혀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겨울이라 특히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데 이때 침, 오염된 손을 통해 감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주변에 감염자가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잘 씻고 같이 사용하는 문손잡이, 세면대, 변기 등을 잘 소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절별 대표적인 식중독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대표적인 식중독 발생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례는 식재료 세척 부주의 유형입니다. 2017년 6월 경기 소재 4개 중 고등학교에서 388명의 학생과 교직원에게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환자 36명에게서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이란 게 밝혀졌습니다. 원인은 납품받은 배추 겉절이의 조리 과정 중 채소류 세척 및 소독이 미흡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예방 방법은 날 것으로 섭취하는 식재료는 반드시 세척과 소독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법으로는 날 것으로 섭취하는 식재료는 염소계 소독제에 5분 이상 담근 후 2에서 3회 이상 흐르는 수돗물에 헹구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유형은 가열조리 부주의 유형입니다. 2016년 10월 강원도 소재의 예식장에서 324명에게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34명과 음식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가 검출되었습니다. 원인은 전날 대량 조리되어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한방소갈비찜을 제공하기 위해 재조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가열하지 않고 제공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먼저 냉장 보관은 5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재조리할 때는 갈비찜 중심 온도, 즉 열이 가장 늦게 전달되는 중심 부분의 온도가 최소 75도 이상이 된 상태에서 1분 이상 가열해서 제공하고 2시간이 지나기 전에 섭취한다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다음 유형은 교차 오염 유형입니다. 2018년 6월 대구 소재의 학교에서 152명에게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학생과 쭈꾸미 브로콜리 숙회에서 캠필로박터 제주니가 검출되었습니다. 원인은 생닭 전처리 과정에서 오염된 조리 기구로 채소나 무침류에 사용해서 교차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방 방법으로는 일단 싱크대와 조리 공간을 사용하기 전 그리고 식재료가 바뀔 때마다 세척하고 소독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조리 순서를 채소류, 육류, 어패류, 가금류 순으로 조리하되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칼과 도마 등 조리 도구를 따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보관온도 미준수 유형입니다. 2015년 5월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했고 도시락 섭취 후 119명의 대학원생에게서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대학원생들에게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검출되었습니다. 원인은 도시락 제공업체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고 대량 조리된 음식을 10시간 이상 실온에서 방치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예방 방법으로는 일단 가열, 조리한 뒤 2시간 내에 섭취할 게 아니라면 5도 이하의 냉장 보관 혹은 60도 정도의 보온고에 저장해야 합니다. 특히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아포 형성균으로 내열성 즉 열에 대한 내성이 있는 균입니다. 장시간 가열해야 하고 조리된 후에 상온에 오래 보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식중독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은 매우 다양하고 많습니다. 식중독에 대한 교육만 10시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만 이 교육은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균들이 있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공통적인 원인은 조리나 작업자의 부주의입니다. 우리가 이번 교육을 통해 식중독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여 조리하고 운영한다면 식중독이 끼어들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강의는 위생등급제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